방금 윤희숙 의원 전체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같이 보면서 제가 방송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윤희숙 의원의 내용에 맞는지, 그리고 이 새끼들 여당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음해를 하는지 하나하나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당 윤희숙 부친 건물 보러 갔다가 땅을 샀다. 전형적인 투기다.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윤희숙 부친 매입한 세종시 농지 2013년 초부터 땅값이 들썩거렸다. 매입 3년 전 경매에서 감정가의 170%의 낙찰. 2016년 다시 2배 가까운 가격에 윤 의원 측 매입. 이거는 저도 모르는 새끼들 얘기다. 감정가의 170%. 3년 사이에 세종시가 얼마나 개발이 많이 됐고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럴 수 있지. 자, 윤희숙 부친 산업단지 전철 들어온다고 욕심이 생기더라. 왜 그거는 안 돼? 저게 왜 투기야? 연세 드신 분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게 왜 투기냐고. 윤희숙 부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직접 보니 위법 정황이 뚜렷하다. 제가 한번 봐볼까요? 농지 계약서. 야, 제가 아까 요걸 못 찾아가지고 다른 기사에 이제 옆에 토지 지번이 나왔길래 그거 가지고 졸라게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찾고 나니까 여기 나왔다. 여튼 지번이 요렇습니다. 제가 요거 등기부 등본하고 다 떼봤고 제가 이따가 요거 여러분들 보이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농지 임대차 계약서 연간 임차료 100만원씩 받고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3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지법 위반인 건 조사를 잘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밝혀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버지가 농사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한지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농사를 짓지 못할 시에 1년에 90일가량 내가 농사 짓는데 일부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지은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파면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 위법 여부는 찾을 수 있겠죠. 농지법 위반이란 걸 조사를 잘해봐야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온지 책임을 지겠다. 책임지겠다는데 뭐 부친의 농지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입장이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닥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바뀌었지? 조사를 받겠다는데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조사를 받겠다는데 180도 바뀌었다.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곡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관하다. 그런데 사퇴까지 선언했는데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다.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기 가능성은 사실상 시인했다. 글쎄, 조사를 받겠다는 게 투기 가능성을 시인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그리고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조사받겠다는 것이 의혹을 인정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는 임차인 김모 씨를 통해서 농지 임대계약서 내용과 설명을 종합해보면 자경의 의사는 없었다. 자, 제가 오늘 요거 떼봤어요. 설치할 게 많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뗐습니다. 어차피 이름을 깠기 때문에 뭐 큰 그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매입하셨냐? 2016년 맞네. 2016년 3월 9일날 매입하셨어요. 윤홍 맞죠? 저 이름은 내가 이제 아까 모자이크 처리하려고 했는데 저 윤희숙 의원이 이제 성함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에 했고 지금 2021년에 이 사람과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자경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양반 어떻게 알아? 아마도 자경의 의사가 없었던 거는 2011년부터 저 사람의 말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저분과 계약을 맺은 것이 2016년도 매입 시기부터 자경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겠지 아마. 기사를 먼저 보고 할 걸 그랬다. 제가 그 계약서 토지 대장 때 보니까 8억 2,200만원에 산 거 맞아요. 한 달 뒤에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렇게 두 번을 맺었구나. 2021년 6월 7일까지 5년으로 맺었고 5년 맺고 난 뒤에 또다시 계약을 맺은 거네요. 3년 뒤로 연장을 한 겁니다. 계약을. 윤 의원 부친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연간 110만원. 그러니까 처음에 자경의 의사가 없었다.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문재앙 역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대 만료일이 다가가자 부친은 농어촌 공사를 배제하고 김씨와 두 번째 계약을 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부친은 계약 직전에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세종시 전이면 김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요게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전이면으로 전입한 건 자경을 위한 임시 새빵을 한 것, 그러나 자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던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요거는 주민등록법 위반 여지가 있죠. 김 의원 부친과 김씨 사이의 계약서는 정확한 계약 날짜도 적혀있지 않다. 실제로 계약서는 올해 4월에 작성됐다고 한다. 요런 경우는 농지에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건 말이 안 되지. 직불금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윤 의원 부친이 김씨가 직불금 받도록 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자경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윤 의원과 큰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KDI 정보를 빼냈다는 내용과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윤 의원 부친은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전입신고한 지 반년쯤 뒤인 올 7월에 다시 서울 주소지로 옮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근저당권 없이 마련해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연세 드신 분이 그럴 수도 있지. 이자 내는 거 아까워서.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제 전입 의혹, 유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애매하게 기사로 썼다. 왜냐하면 윤 의원 부친이 농어촌 공사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임대차 계약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요게 걸린 것이지 어떤 투기를 위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요거는 애매하지 않나? 요거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투기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것이 모두 다 투기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지고 있는 인구 중에 거의 99.9% 이상이 투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속을 제외한 내가 내 돈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누가 토지를 사는데 이 토지가 후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가능성을 보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저는 개소리다. 개소리다. 당연한 거를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있어.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이 부동산의 장래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핵심은 무엇이냐? 윤희숙 의원의 어떤 권력이 부친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작용했느냐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윤희숙의 제부가 윤희숙 부친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단지 윤희숙 부친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미래성을 보고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농지를 매입했다, 이 자체를 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는 지가는 여러분들이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윤희숙이 주장합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공시지가가 졸라게 많이 올랐다. 보시죠. 충청브리핑 공시지가 대전 10.34%, 충북 8.43%, 충남 7.3%, 세종 11.8%로 급상승 중이다. 당연하지.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내려갔고 세종시로 관사가 많이 옮겨가는데 당연히 세종시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 14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땅값, 부동산 값을 띄우고 있다 이거야. 그 중에서 서울이 11.41%, 세종이 11.38%. 이건 벌써 작년 이야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땅값이 오른 것은 세종시다. 이 땅값은 누가 올렸느냐? 문재인 정권이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공시지가를 실제보다 높게 때려잡고 있어. 거기에 플러스 지금 세종시의 부동산 값을 올려놓은 건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이거를 기준으로 세종시에 토지를 매입한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봤을 때 윤희숙 부친에게 매기는 기준으로 2016년 전후로 매입하신 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시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이 부동산 투기일 것이다. 윤희숙 아버지와 같은 조건을 들이댄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지랄병을 떨고 있나 민주당 새끼들. 김두관 윤희숙 투기 몸통이다. 윤희숙이 투기 몸통이다. 개발정보 취급 KDI를 수사해야 된다. 사퇴쇼로 덮고 가지 마라. 이준석의 악어의 눈물. 야, 내 김두관이 참 이 새끼도 졸라 얍삽해졌네 이제. 빠꼼하다 이 새끼가. 그것도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윤희숙이 얘기했죠. 재정복지정책부장이었다. 거기에 근무한다 한들 외부 조직에서 진행하는 창업 정보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김두관이가 이 개제랄병 떠는 거는 공작질이다. 그리고 수사해야 된다고 김두관이 주장했었죠. 나 수사 받겠다. 그러면 문제 없지? 대깨문들아 그지? 오케이. 윤희숙은 조사 받겠다고 지가 직접 얘기했어. 그리고
최강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이는 권력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중재위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아직도 권력을 휘두르면서 언론재갈법에 힘을 싣고 있다. 밀어붙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김의겸이 얘도 지금 재판 중이에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놈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수사 의혹 2년째 무소식이다. 그런데 의원까지 됐다. 윤희숙은 의원직을 내려놨다. 내려놓고서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권력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이 두 새끼들이랑 졸라게 상반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깠던 씹새끼들을 한번 봅시다. 우원식이 윤희숙 의원직 사퇴 진의 의문 조사부터 받아라. 윤희숙이 조사 받겠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나 스스로를 고발하고 난 조사를 받겠다. 너 할 말 없지 그지? 개새끼들아 내일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김남국이 윤희숙 부치는 슈퍼맨 81살에 서울 살면서 세종시까지 피용 농사를 뭔 개소리야. 임대 계약을 맺었잖아. 임대 계약을 맺고서 소장농을 뒀다. 소장농이 농사를 짓게끔 했다. 이 새끼는 팩트부터 벗어난 거야. 그리고 이 새끼가 옛날에 문재영이가 농지법 위반 의혹 사저 건립하면서 농지법 위반 얘기할 때는 졸라게 쉴드 치던 새끼가 지금 윤희숙 부친한테는 팩트에도 벗어난 이런 개지랄병을 떨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윤희숙을 까내리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문재양처럼 네가 졸라게 쉴드 친 문재양처럼 사저 건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를 훼손하는 것이 바로 농지법 위반이고 불법 부동산 투기다. 오케이? 그리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 쌍년이 남영희 이재명 캠프 남영희가 윤희숙이가 다 계획이 있었다. 다 계획이 있었다. 부동산 전모가들아 무슨 전모가들아 다 드러냈는데 처음부터 다 드러내고 얘기했고 오늘 기정에서 뭐랬지? 나의 모든 통장 이력과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집도 압수수색해라. 우리 부모 집도 압수수색해라. 우리 집 CCTV도 까봐라. 나는 조사를 받겠다. 전부 다 조사받겠다. 여기에 무슨 얘기할 거리가 있을까? 캠프 대변인 농사 목적 구매? 거짓말. 계획이 있었다. 윤희숙이가 포함돼 있었다라는 얘기지. 음해다. 조직적인 음해다. 그리고 김어준이 새끼 25년 전 이혼한 싱글 윤희숙이가 시댁도 없는데 친정 아버님 기망적 표현. 이 새끼는 말장난을 졸라게 까고 있어. 핵심은 내가 조사를 다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어떠한 연결고리조차 없고 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그 씹새끼들이 공작질을 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봐. 전형적인 물타기다. 그리고 경찰이 또 바로 움직였어요. 행안부장 누구지? 삼철 중에 전해철이다. 전해철 씹새끼. 우리 경찰 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 차관 택시 폭행 그리고 버닝썬 사태 졸라게 뭉갰던 것이 문재양 정권의 경찰이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검찰이 해야 됩니다. 저는 좀 하는 일이 좀 험해서 소송이라든지 고소고발 좀 많이 했었고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경찰 새끼들 좆도 모른다. 법리를 모르는 애들이 졸라게 많아요. 그리고 경찰 새끼들은 정부 바로 수족이잖아. 행안부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이제 택시 운전 기사 폭행 법무부 차관 덮기죠. 이 덮는 정황이 다 드러났어. 울산시장 선거기 여기서 덮어주고 국회의원 배지 단 놈이 황운하 새끼 아니야. 그리고 버닝썬 사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부 하부 조직이 다 덮느라고 노력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다. 경찰들이 이런 새끼들이 지금 갑자기 발빠르게 나가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왜 씨발 너희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한다며. 공수처에다가 나를 고발한다는데 왜 경찰이 먼저 나서 지랄병 떨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합수부는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 경제 사건들을 합수부가 조사하는 거야. 합수부한테 맡겨. 왜 씨발 너그 수족인 검찰이 조사하게 만들어야 되냔 말이야. 이런 데는 졸라게 빠르다. 다른 때는 이 새끼들 봐봐요. 김의겸 2년씩 씨발 깜깜 무소식 덮고 지랄병 떠는데 요런 거는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졸라 웃긴 새끼들이죠. 이런 이유는 너무너무 빤하다. 자 여기 천마형님이 윤 총장 캠프 회의에서 오늘 외부 일정이 많아갖고 제가 중요한 뉴스를 못 봤네요. 좀 봐야지. 형님 제 말은 항상 옳습니다. 장난이고 형님 제가 언젠가 팩트에 틀리거나 다른 말 좀 틀린 말을 한다면 언제든지 비판 주십시오. 뭐 형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 수사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희한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경찰에서만 자꾸 하면 희한한 결과가 나오면서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엄한 수사 결과들 의혹들만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리기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때 국힘당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대항하라. 여론을 만들어라. 화두를 던져라. 졸라게 대항하고 이 정권의 불합리한 폭정에 대항하라. 그리고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들춰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그런데 이준석 씹새끼 너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난 지켜보겠어. 씨발놈.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